이 도표는 오장육부와 뇌활동에 대한 그림이 되겠습니다. 이 그림을 살펴보면서 왜 그 머리호흡 또는 가슴호흡보다 단전호흡이며 단전호흡보다 단전행공이 우선하는가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요새는 뇌에 대한 어떤 뇌과학에서 뇌에 대한 어떤 그런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고, 이 뇌의 어떤 비밀을 풀기 위해서도 의학계에서도 많이 투자를 하고 연구 성과도 내고 있고, 하는 그런 그 현실에 약간 뒤떨어질 수 있으나, 동양에서는 이 뇌의 어떤 그 활동 영역 보다는 어떤 육체적인 육체적인 것과 뇌를 다 포함한 전체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수련에 접목하려고 하는 그런 방법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 왔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을 볼 것 같으면 이 뇌파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뇌와 심장이, 그 다음에 오장육부가 서로 연결이 되어져 있는데, 단순히 오장육부는 영양을 저장을 하고, 음식을 먹고 영양을 저장을 하고 하는 그런 기능뿐만 아니고, 우리의 신기혈정, 말로 육부에 감정이 깃들어져 있다. 또 우리의 의식이 깃들어져 있다. 하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의식과 감정이 흐르는 것이 바로 기가 다니는 길이다.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뇌파가 있듯이 심파가 있다. 심장에 어떤 파장, 오장육부의 파장이 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서로 이 뇌에서 뇌에만 기억이 저장되는 것이 아니고, 이 오장육부에도 기억이 저장이 된다고 보는 거죠. 주로 이 오장육부를 통솔하는 것은 군주라고 해서 이 심장이 주로 대표를 하고, 이 심장은 또 뇌와, 또 오장육부 또 뇌와 서로 상관관계가 있고, 그래서 기억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오장육부에도 기억이 되어져 있고, 또 우리의 경락으로도 기가 다니는 길로도 기억이 되어져 있고, 그렇다는 것으로 보고 가정을 하고 이렇게 설명을 하자면, 이것이 이 3단전 통일이라는 도표가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이 머리의 두뇌 호흡이 아니고 또 가슴 호흡이 아니고 단전 호흡이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앞에서 설명드린 이 몸에도 기억을 하고 있다. 몸이, 즉 여기에 보시면은 이 상단전의 그 기능이라고 할까요? 의식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주로 감각, 사고, 판단을 쓴 기능이 발휘되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 전의식이라고 하는 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무의식, 하단전에서는 무의식의 기능, 무의식의 영역인데, 이 무의식에서는 직관, 감적, 인식의 기능이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수련을 한다 했을 때 이 의식적인 것을 줄여나간다는 겁니다. 즉 인위적인 것을 줄여나가고, 인위적인 것을 줄여나가고 해서 어떤 하나 딱 가장 몸에 자기의 무의식에서 필요한 것들, 아니면 자기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 하나만 딱 집어넣었을 때 이 표면의식의 그물망을 통과할 수만 있다면 그 무의식에 전달이 돼서 무의식에 영향을 미쳐서 무의식의 작용으로서 바로 신체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그 원리가 바로 정기신 통일, 3단전 통일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호흡을 수련을 하는 데 있어서 교만하지 말라, 힘을 빼라, 하심을 해라, 이런 얘기가 이 의식을 줄이라, 의식적인 것을 줄이라, 인위적인 것을 줄이고 무의적인 것, 자연적인 것을 선택을 하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는 이렇게 지금 이 X자로 이렇게 되어 있는 이걸 연법이라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부분이 발달을 한다는 거죠. 사회생활에서. 그래서 이 감각, 사고, 판단을 쓰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아주 잘 살겠죠. 어떤 판단을 잘하고 사고를 잘하고 감각적이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머리가 발달한다는 거죠. 성인이 되어져 가면서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줄이다 보면 우리의 이 전의식, 가운데가 전의식이라고 했죠. 여기를 통과해서 무의식에 전달을 할 수 있는 토대가 형성이 된다. 이것이 바로 3단전에 그 전달된 것은 바로 또 결과로서 신체적으로 변화를 일으키게 되고요. 바로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뇌에만 기억을 하고 있는 이 의식적인 것을 줄이라고 한 건데 여기 뇌에 집중을 하고 머리에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그럼 감각, 사고, 판단은 발달이 되겠지요. 왜? 그 기능이 있는 곳에 집중을 하고 신경을 쓰다 보니까 그러면 이거를 하루 이틀 내지는 40분 이상씩 하게 된다면 분명히 부작용이 날 겁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렇게 40분씩 또는 12주 이상씩 이렇게 머리에 꾸준하게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운동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말은 이렇게 했으나 몸을 사용합니다. 대부분이 여기 하단전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상단전에 머리의 호흡을 두뇌 호흡이라고 해서 머리에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고 운동을 하고 하는 부작용이 일어나지를 않는다. 만약에 그렇게 40분 이상씩 머리에다 집중을 하고 했다고 했을 때는 분명히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것이죠. 즉 졸음이 온다거나 어떤 너무 전체를 보고 감정에 치우쳐서 어떤 판단이 부족한 사람들은 현실적으로 약간 업무 처리 능력이 뒤질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잠깐 감각, 사고, 판단을 일깨우기 위해서 여기 상단전에 집중을 하고 머리에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한다면 효과를 볼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나 우리는 여기 하단전에 집중을 하고 호흡을 하는 이유가 이 인위적인 것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서 인위적인 것을 배제하다 보면 이 직관이 살아나고 감정이 살아나고 인식이 살아난다는 얘기죠. 즉 분별, 통제, 조절 여기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하기 때문에 이 하단전에 집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에 보여드린 그것이 여기 하단전에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죠. 몸에 우리의 오장육부에 머리에서만 기억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오장육부에 또 기억이 있다는 거죠. 우리 몸에 어렸을 때가 아니죠. 태어나기 이전에는 태중에 있을 때 어머니와 뇌가 이렇게 연결되는 것이 배꼽의 탯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꼽 탯줄로 모든 영양을 공급받고 불순물을 내보내는 그러한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잠재적인 어떤 선천적인 어떤 무의식의 어떤 그러한 영향에 의해서 우리의 신경을 쓰고 여러 가지 번뇌 망상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배꼽을 중심으로 해서 오장육부에 억압된 것들은 기억이 된다는 거죠. 또 선천적인 어떤 그런 잠재되어져 있는 무의식에 내장된 그런 것들도 이 오장육부에 기억이 되어져서 그런 것들이 신체적으로 팔다리로
흐르는 기운 줄기로 드러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는 머리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가슴 호흡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단전 호흡을 통해서 그 억압된 감정과 또는 관념과 의식이죠. 의식과 응어리들을 풀어내서 백지 상태로 환원시키기 위한 그런 방법이 국선도 단전 호흡이고 국선도 단전 행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머리 호흡은 대뇌작용을 활발하게 할 뿐, 즉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식적인 인위적인 어떤 그런 것들만 더 증진시킬 뿐, 이 무의식에 저장되어져 있는 응어리 또는 감정 또는 의식에 불균형된 것을 풀어내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왜? 전부 다 의식을 강화시키면 여기 전의식을 통과를 못하고, 즉 표면의식에 다 그물에 걸려서 우리의 무의식에 영향을 줄 수가 없음으로 인해서 신체적으로 아무런 변화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다만 반짝할 수는 있다는 얘기입니다. 의식적으로 포장을 더 했기 때문에 그런 장단점이 있고 효과가 있다는 거죠. 여기 아랫배. 자, 그러면 그 증거로서 무의식에 내재된 응어리, 어떤 그 불균형된 감정, 불균형된 의식이 이렇게 자리 잡는 그런 위치가 되겠습니다. 즉 목에 해당되는 이건 간이 여기가 있죠. 간은 여기가 있는데 바뀌었습니다. 그림이. 이 간은 여기가 있으나 이것이 폐적이 되겠습니다. 금에 해당되는. 그 다음에 이것이 간적이 되겠습니다. 폐하고 간. 이 적이라고 하니 잘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는데 이 응어리입니다. 보이지 않는, 즉 CT나 MRI로 찍어도 나오지 않는, 그러나 만져보면 딱딱하게 굳어 있고 우리가 호흡을 해보면 그곳이 걸려서 내려가지 않는 그러한 그 응어리들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응어리로 되어져 있지만 우리의 감정, 오장육부의 즉 목화토금수에 해당되는 그 감정이 있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의식적인 체계가 있고, 그래서 이 목은 이 그림이 되겠고요. 왼쪽에 쌓입니다. 간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다음 폐적은 오른쪽에, 간 부위, 약간 해부학적인 위치하고는 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이 좀 바뀌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심적은 이 심장 밑으로 거꾸로 해서 이렇게 배꼽으로 해서 심장의 어떤 응어리들, 기억이게 되겠죠. 무의식의 기억이 이렇게 쌓이고, 그 다음 비적은 이 가운데 동그랗게 비장 부위 이런 것들 쌓이고, 그 다음 신적은 이 배꼽 옆에 또는 배꼽 밑에 이렇게 관원혈 부위 이렇게 쌓이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몸에도 이렇게 기억을 하고 있다. 기억을 하고 있는 표시다. 무의식에서 드러나고 있는, 즉 우리 목화토금수에 해당된 감정 또는 인이예지신 여러 가지 또 기운 줄기가 있겠죠. 이런 것들이 불균형 되어진 것이 오장육부에도 쌓이지만 또 우리의 경락으로도 기가 다니는 길로도 쌓이게 됩니다. 표현 나타나죠. 자, 이것이 이거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중기경락. 중기경락이라고 해서 이건 전면으로 흐릅니다.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폐에서 대장, 그 다음 비장, 위장 이렇게 흐르는데 음은 이렇게 밑으로 흐르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고 대장은, 그 다음에 비장은 밑으로 이렇게 밑에서 위로 올라오고, 이게 이제 비장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장은 이것이 비장이 되겠습니다. 비장이고 이거 위가 되고요. 그러니까 양은 밑으로 내려오고 음은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면으로 흐른다, 경락이. 그래서 비적이 쌓인다거나 또는 폐적이 쌓인다거나 했을 때는 이런 경락으로, 이런 기가 다니는 줄기로 통증이 또는 압통이 또는 불편함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우리 몸의 기억을
하는 증거다. 우리 몸이 무의식의 어떤 억압된 엉어리들 또는 감정적인 것 또는 관념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불균형이 됐을 때는 이렇게 나온다. 즉 존재의식 또는 의식주에 관계된 그러한 그 기운들이 여기에 쌓이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중기단법 25동작, 25동작 전후편으로 나눠서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곤경락이죠. 이것이 이제 후면으로 흐릅니다. 대부분 다 후면으로 흐르는데 이거 심장경입니다. 음이니까 밑으로 내려오죠.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만세를 하고 있으면 이제 위로 올라가는 게 됩니다. 음은. 그 다음에 이것이 뒷면으로 흐르는 소장경, 이것이 방광경, 이것이 신장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로 몸통 이외에는 팔다리로 봤을 때 주로 후면으로 흐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후방에 위치하죠. 그래서 우리는 건곤 23동작을 통해서 주로 이 신장의 신적, 그 다음에 심장의 심적, 이것을 풀어내기 위한 또 그 신장과 심장의 어떤 그 엉어리들이 이런 기를 통해서 나타나기도 하고 해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힘들게 호흡의 저항을 걸어가면서 동작을 취하면서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원기경락이라고 해서 이거는 주로 측면으로 흐릅니다. 즉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음은 위로 올라가고 양은 밑으로 내려온다고 그랬죠. 자, 이것이 바로 심포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우리 보이지 않는 기운이 나오는 것은 그 심포와 삼초를 통해서 나온다고 그랬죠. 자, 심포, 삼초, 그 다음에 옆에 이거는 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배, 적이라 그랬죠. 오적. 그것은 간적이 쌓였을 때 이렇게 줄기로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원기 단법을 합니다. 즉 12개 동작씩 30개가 있죠. 주로 12개, 10개 하면 120개, 120개, 120개 하면 360개가 되죠. 주로 중기 건곤보다 훨씬 동작이 많고 그 동작의 각과 호흡의 압이 강한 것은 이 심포와 삼초, 간, 담의 어떤 그 기운의 특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장 깊이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의 그 정신적인, 신경적인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됨으로 인해서 어떤 호흡도 가장 길며 호흡의 그 강도도 가장 그 압도 크고 동작의 각도 크다는 것이죠. 왜? 가장 깊이 들어가 있는 간적과 또 간적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편성이 되어 있는 행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도표. 이것은 이제 단전 행공의 분류라고 합니다만은 그냥 제가 한번 나름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중기단법은 전면으로 흐른다 그랬죠. 경락들이. 그 다음에 건곤은 후면으로 흐르고 원기단법은 측면으로 흐른다. 그래서 이 태음경과 양면경, 폐, 대장, 비, 위장의 기운을 해결하면 중기가 해결되므로 12경락이 다 활성화된다. 복부 전체 육장육부가 활성화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곤은 즉 심소, 심방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되면 척추가 바르게 조화롭게 생리적 척추로 확보할 수 있고 그 다음 원기단법은 이 고름과 소양경, 심포, 삼초, 간담인데 이건 측면으로 흐르죠. 이것은 우리의 신경성 질환, 예를 들어 의념, 그러니까 왜 심포와 삼초로 우리의 단전 명문이라고 하는 것이 심포와 삼초로 기능이 발휘된다 그랬죠. 즉 심장을 뛰게 하고 이 초회작용으로 심포는 심장이 뛰고 오장육부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는데 고장을 방지하는 역할, 이 역할 가장 어떤 깊은 데서 나오는
최초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보이는 곳으로 나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이라든가 보이지 않는 어떤 의념적인 어떤 사고적인 어떤 그런 것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의념적인 시술이나 시술을 통해서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일치시키고 통일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에서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의법이 해당이 되고 의법을 통해서 육장육부에 어디에 뭐가 문제가 있나 없나 이렇게 너무 지나친가 부족한가 하는 것을 살펴서 그것을 균형을 이루고 그런 균형 감각, 조화 감각을 터득한다고 그랬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근원에 해당하는 척추, 생리적 척추 확보, 조화라고 하는 것은 연법에 해당이 된다 그랬죠. 즉 수화단법이라고 해서 하고자 하는 것을 찬성알칼리 중화를 시킨 다음에 하고자 하는 것을 심는 그런 연법에 해당되고 그 다음에 의념, 표면의식과 잠재의식을 통일시킨다. 즉 이것은 하나의 어떤 관법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토단법은 횡격막을 주관을 하고 수화단법은 골반막, 그 다음에 상화단법은 생식기막을 작동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앞에서 말씀드릴 때 머리 호흡이 아닌 가슴 호흡이 아닌 단전 호흡, 그 중에서도 단전 호흡 중에서도 국선도 단전 행공을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기억이라고 하면은 머리로만, 뇌에서만 기억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실제로 우리 무의식의 어떤 기억들은 우리의 몸에 기억을 하고 있다. 몸 중에서도 이 복부에, 육장육부에 기억을 하고 있고, 육장육부에 하나씩 배당된 이 경락이 기억을 하고 있고, 우리 몸 전체가 기억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풀어내는데 이러한 전체를 활용해서 해야만이 온전히 풀어낼 수가 있지, 머리로만 해서는 사고와 또는 그 감각적인 것과 어떤 판단적인 것만 더 키워서 일상생활 하는 데는 좀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우리가 잠재적인 보이지 않는 기운을 끌어내서 활용하는 데는 미화다. 할 수가 없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 자체가 단전을 중심으로 해서 임독을 유통하고 이 전체 12경락을 조절한다는 것이 우리는 이런 머리로 하는 호흡보다는 몸으로 하는 호흡이 그 중에서도 이런 단전 행공이 더 필요한 현대에는 필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